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악몽의 오지호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오조입니다. 요 근래 함성 소리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왜 안 오지? 삐삐야! 꼭 가야 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교통사고로 딸 예림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화감독 연우. 죽은 딸을 다시 살려서 귀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영화 악몽을 통해 딸을 살리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었나요? 그는 묘령의 여인 수를 만나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빠져드는데요. 영화에 대한 강박과 딸을 향한 그리움으로 연우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에 헤매게 됩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순간 판단력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멈출 수 없는 광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사투. 진짜를 모르겠어? 영화 악몽입니다. 너 때문에 예림이가 죽었어. 그건 꿈이야. 영화 악몽은 꿈과 현실 그리고 환상을 오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네. 아, 이건 정말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끔 했던 장면이 있나요? 딱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도 뭐지 이게? 딱 3번을 읽고 이거 감독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감독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신 거지? 그랬더니 색깔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 감독이란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림이 아버님. 무슨 일 있어? 오지호 배우는 바로 이 악몽에서 딸을 잃고 고통 속에 빠져드는 영화 감독 연우를 맡았는데요. 영화 속 연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상하고 그리고 딸한테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에 있어서 뭔가 좀 잘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딸을 잃고 난 다음에 뭔가 정체성을 잃기 시작해요. 네가 예림이한테 집착할수록 시나리오는 점점 이상해져. 그러다가 그러면 영화 속에 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크게 혼란이 오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됐었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는 뭐냐면 항상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화 감독인지 딸을 잃은 영화 감독인데 딸이 없는 영화 감독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송정호 감독님의 색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좀 헛갈리는 지점들이 좀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영화랑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관객분들도 뭔가 혼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려지는 이 감독의 혼돈된 모습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영화 속에서 직접 연출을 하는 장면들도 꽤 있는데 혹시 뭐 이전에 함께했던 감독님들 중에서 조금 연상되는 좀 떠오르는 감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막 떠오르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는데 오케이 컷과 아닌 컷의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좋지만 컷이야. 좋지만 한번 좀 미흡한데 일때 그 감독님들의 미묘한 표정이 있습니다. 모니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컷. 자 다시 할게요. 약간 그 한숨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의 그 한숨이 있는데 이번에 약간 그걸 좀 인용하긴 했죠. 컷. 다시 갈게요.
영화에서 연우는 딸 예림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데요. 이 아역 배우 신리나 양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엄마, 얘, 너 이름이 뭐야? 나 준이야. 나도 준이인데. 장산범 전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였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 보자마자 왜 요새 보면은 트로트 신동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하면은 너무 잘하잖아요. 신리나 양도 연기 신동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배울 점이 많아요.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에?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예쁘게 자라라. 응? 혹시 얘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낀 순간이 꽤 많으셨을 것 같네요. 사석에서 느꼈습니다. 정말 점잖더라고요. 저는 이제 촬영이 이제 슛이 안 들어가기 전에는 좀 농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배우는 저렇게 좀 이게 배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애보다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배고파. 뭐? 이판국에? 오지호 배우는 이전에도 이 드라마 오마이 금비 이런 진한 부성애를 보여주는 연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그 아버지 역할을 할 때 그 오지호 배우만 어떤 연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애지만 성인인 것처럼 대해주죠.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뭔가 둘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대로 표정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도 정말 예전에 30대 초반 때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했을 때 김유정 양이 제 딸이었었어요. 그 친구한테 아직도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싫었었어요. 제가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젊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이 7살 딸아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못 받아들여서 그때 그 김유정 양한테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마 저랑 이제 홍보대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촌이 너무 못해줬다 미안하다. 기억나지? 아니 기억 안 나요. 너무 애기여서. 영화 속에서 연우는 딸을 향한 그림으로 정말 그 관기에 빠져들던 중에 감독님,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이 미스터리한 존재 수를 만나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이렇게 좀 넘나들게 되는데요. 이 연우에게 수는 좀 어떤 의미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수는 악이죠. 결국엔 악인 거고 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하나는 명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 나타나면서부터 갑자기 시간적 개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보기를 수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서큐버스라는 걸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서큐버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서큐버스라고 왜 있잖아요. 왜 악마적, 성적인 타락천사 같은. 수가 우리의 뭔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버리지 마. 오지호 배우가 꼽으시는 이 악몽 속의 명장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장면인데 딸을 잃고 난 후에 이제 서랍장을 열면서 모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좀 명장을 꼽고 싶고 괜찮아, 아빠. 우린 지금 꿈속이야.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아 이게 도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고 스크린 장벽을 뚫고 나와서 살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좀 마음에 들어요. 꿈이 아니라고. 컷!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잠깐만요. 어디 아파요? 산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 두 번은 없다는 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낙원 여인 속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 며느리냐 둘째 며느리냐 이것이 문제인데 오지호 배우는 여심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투숙객 감풍기 역을 맡아서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셨는데요. 저희처럼 드라마에서 유쾌하고 능청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악몽 연우와 비교했을 때 좀 각각의 매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매력으로 따지면 강풍기 같은 경우는 약간 바람둥이 같은 매력이 있어요. 왜 여성분들 바람둥이 싫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바람둥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둥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그 잘해줌에 좀 여성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것 같고. SK 브로드밴드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입니다. 말씀드릴 수 아, 네, 알겠습니다. 연호 같은 경우는 자상함과 무뚝뚝함에서 나오는 이 어딘가 모르는 이 모성애도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전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화장실이. 국민 드라마로 사랑받았던 왜 그래 풍상시에서도 정말 이 뺀질거리지만 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너무나 맛깔나게 연기를 잘 하셨는데요. 오지호 배우는 이 코미디 연기가 거의 천부적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오지호 배우의 코믹 연기란 뭘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건데 그건 있어요. 절대 난 남을 웃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뭔가 좀 여기서 조금만 내가 첨가만 할 뿐이다. 근데 많은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대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사가 있고 지문이 있고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배우는 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게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갈까 막 써요. 이렇게 이 동작.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나타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끊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 영화 커피메이트는 우연히 커피메이트가 된 두 남녀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게 되는 로맨스 영화인데요.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부예요. 이 작품에서 가구 디자이너 희수 역으로 정말 오랜만에 정통 멜로 연기를 선보이셨는데요. 당시 연기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 지금 생각나는 게 대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버려도 좋을 것 같은. 이렇게도 사랑을 하는 거구나. 야, 진짜 멜로라는 장르가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건 뭐 말로만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말로도 하니까 애틋함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와, 이게 막 다가서지 못하겠고 어떤 행동도 못하고 계속 입으로 푸는데 좀 나중에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경청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 표정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두 주인공이 좀 극단으로 치달아서 더 좀 전개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보셨나요? 저도 감독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이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근데 감독님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을 만약에 넘었으면 좀 재미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 들었지.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에이, 결국엔 뭐 똑같구나. 이렇게 됐을까 봐.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모르던 나를 또 발견하게 됐어. 선을 안 넘은 게 커피메이트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선보여 오셨지만 그럼에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한 5월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액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냉장고에 숨겨둔 복근을 이렇게 다시 장착을 하려고 이제 노력 중인데 좀 봐도 돼요? 육체적인 강도가 되게 높은 액션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네.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요. 하나, 둘, 셋, 시작! 아, 3월 12일 날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악몽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있잖아요. 그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오지훈 예. 벌써 해?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오지호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지호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B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힘내시고요. 그리고 B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